안녕하세요, 포카나입니다. 제가 올해 결혼한 지 2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으로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을 할 겁니다. 15억 연금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약 16년 후 배당만 약 7,100만원. 많은 것 같죠? 그쵸? 7,100만원 정도. 그러면 한 달에 약 600만원 조금 안 되게, 뭐 세금 빼면 한 550만원 정도? 그 정도를 갖다가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벌써 시작은 했고요. 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됐냐면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100세까지 살지 안 살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80세까지는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80세까지 뭐 제가 지금은 주식을 해가지고 선물을 해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해서 또 먹고 산다고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제가 70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벌어놓은 돈 가지고 계속 까먹으면서 사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5억짜리 연금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15억의 원금은 약 한 7억 5천에서 8억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 16년 후 배당만 약 7,100만원 정도, 세금 빼면 한 1년에, 그러니까 한 달에 약 55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 원금은 그대로 놔두고 배당만이에요. 배당만 약 7,100만원 정도 나오는 걸로 시뮬레이션이 됐습니다. 이거는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ETF나 펀드를 넣어서 그 수익이 지금보다 많아진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예상한 것보다 많아진다 그러면 훨씬 더 빨리 그 배당, 그러니까 연금 프로젝트가 끝날 수도 있을 거고, 뭐 지금 뭐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제도를 갖다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진행을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중개형 ISA랑 연금 저축 펀드를 이용을 할 겁니다. 중개형 ISA에서 돈을 모아서 여기서 연금 저축은 연금 저축대로 꾸준하게 한 1년에 1,800만원씩 넣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중개형 ISA는 1년에 2,0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돈을 넣어서 중개형 ISA를 해지하고 그거를 다시 연금 저축 펀드에 넣어서 여기서 계속 불려나가는 이러한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개형 ISA는 매년 2,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연금 저축 펀드는 약 1년에 1,800만원 정도, 이게 맥시멈이에요.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연금 저축 펀드는 누구나 들을 수 있고, 중개형 ISA는 직장 생활이나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ISA랑 연금 저축 펀드를 합치면 매년 약 3,800만원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가 ISA가 만기가 될 때, ISA가 3년이 되면 6천만원이죠. 6천만원에다가 해지하기 전에 2천만원을 더 넣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ISA라는 거는, 3년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10월 달에 넣었다고 해서 다음 10월까지가 1년이 아니고요. 내가 2023년에 2천만원을 넣었으면 2024년, 2025년, 2026년까지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 6천만원 플러스 2천만원, 8천만원을 갖다가 해지해서 연금 저축 펀드로 이전을 합니다. 그러면 약 8천만원에, 그 다음에 8천만원 플러스 이자 혹은 뭐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올라가겠죠. 자, 이렇게 저축 펀드로 이전을 한 다음에 중개형 ISA는 다시 2천만원씩 재가입을 합니다. 2천만원씩 재가입을 해서 계속 그쪽에 중개형 ISA는 2천만원 해서 뭐 이자랑 여기 아니면 펀드로 해서 수익이 붙을 건데, 이 수익을 갖다가 3년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금 저축 펀드에 같이 넣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서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16년 후 배당만 약 5천만 원 정도, 그쵸? 만약에 내 연금을 찾는다 그러면 60세부터 약 5.5%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5천만 원에 5.5%예요. 보통 우리가 배당만 5천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지금 배당이 22%에 아마 또 그 종합소득세인가요? 금융소득세 거기에 포함돼서 또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연금 보험, 그러니까 연금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험금을 탈 때를 예상을 한 거예요. 67세부터 5.5%의 세금만 내면 연금을 그대로 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5천만 원씩 뽑았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더 뽑았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의료보험 여기에 추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금융소득과세 여기에도 추가가 안 됩니다. 당연히 이 두 개가 없이 여러분들이 세금, 아까 말씀드렸던 5.5%의 세금만 더 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계속 늘어가면 되는데, 70세부터는 4.4%, 80살부터는 3.3%로 떨어집니다. 연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노후에 조금 더 풍요롭게 생활하시라고 이렇게 세금을 깎아주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저는 시뮬레이션을 마쳤고, 자, 배우자도 연금저축을 들었습니다. 이제 준비를 해서 이번 달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연금이 1,80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복리로 쭉 계산을 해봤더니 매년 2,100만 원, 65세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5.5%의 세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매년 준비해야 되는 게 5,600만 원 정도 되죠. 물론 지금 있는 돈도 가능하고요. 저희는 지금 벌어놓은 돈도 있어서 가능하겠지만은, 지금 주식 매매, 선물 매매, ETF, 배당주, 이제는 배당주랑 ETF에 저는 많이 관심을 두고 있어요. ETF도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우량주도 좋지만 우량주보다는 배당을 주는 주식 있잖아요. 이런 주식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고, 이런 주식들은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계속 모아갈 겁니다. 모아서 가다가 어느 정도 이제 돈이 필요하면 매도해서 현금 찾아 쓰고, 또 모아서 계속하고, 주식 매매는 주식 매매대로, 선물 매매는 선물 매매대로 계속해서 매년 5,600만 원의 여유 자금을 만들어서 따박따박 늘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인 거를 계산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IS의 연금저축이 월 4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배우자 연금저축이 약 16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자, 국민연금 본인은 약 150만 원 정도, 제가 150만 원 정도 나와요. 예전에 부었던 거랑 계속 추가로 붓는 것까지 해서 150만 원 정도. 와이프는 예전에 직장에서 조금 모아둔 게 있고 요즘은 계속 추가 납부를 하고 있어서 한 6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든 연금보험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대충 계산을 해보면, 요거를 계산하려면 700, 800, 한 860, 870 그 정도 되는데, 그 정도면 우리 노부부가, 그때는 노부부겠죠. 노부부가 생활하는데 별 불편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물가 상승률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때라고 하더라도 지금 앞으로 10년 뒤거든요. 한 5년 뒤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물가 상승이 높다고 해도 이 정도면 그래도 한 달은 생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예요. 이게 시뮬레이션 결과인데, 지금 보시면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은, 자, 원금이 3,800이잖아요. 그쵸? 원금이 3,800이고 첫 해는 세금이 없다고, 수익이 없다고 치고, 자, 그러면 둘째 달부터 계산을 하는데 5%의 수익을 계산한 겁니다. 연 5%. 그러니까 연 5%의 복리로 계산을 한 거예요. 왜?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요. 내가 이제 올해 처음에 100만 원을 넣었습니다. 100만 원을 넣고 예를 들면 이자가 10%. 그러면 첫 해는 넣어가지고 100만 원이 될 거고, 요게 이제 두 번째, 이게 그럼 첫 해는 이자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빼고 1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 100만 원을 여기다 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100 플러스 100이죠. 100 플러스 100에다가 이 100만 원에 대한 5%. 그러면 10%라고 계산하죠. 계산하기 편하게. 10%면 얼마겠어요? 1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1000만 원을 넣고 그 다음에 이게 21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이 된 거예요. 그럼 210만 원이 여기에 오면 210만 원에다가 플러스 100만 원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210만 원에 이자면 10%면 21만 원이겠죠? 21만 원. 맞죠? 그러면 총 331만 원. 이렇게 복리로, 우리가 복리의 마술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기 전까지는 이 복리가 이렇게 무섭게 불어날 줄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기본적으로 100만 원을 갖다가 10%씩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처음에는 뺐어요. 왜? 처음에는 이자가 안 생기니까. 그러니까 수익이 안 생기니까. 그런데 이게 두 번째부터 이렇게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죠. 331만 원에 플러스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자가 얼마겠어요? 331만 원에 10%니까 그죠? 33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쵸? 33만 원. 그러면 이 33만 원을 여기다 더하면 얼마겠어요? 464만 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집니다. 보통 복리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약하다가 점점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복리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쭉 계산을 해서 연 5% 수익이에요. 연 5% 수익을 갖다 계산을 해가지고 쭉 계산을 해봤더니 딱 2038년에 딱 10억이 만들어집니다. 10억이 만들어지면 제가 원금을 계산을 해봤더니 약 7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원금이 7억 정도. 그래서 7억 들어가서 10억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해서 연금 저축에 10억이 들어가 있으면 거기서 계속 5% 배당으로 해서 약 5천만 원. 그래서 세금 빼면 400만 원 정도 매달 연금이 계산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1%가 높았어. 6%야. 운이 좋아서 6%의 수익이 난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년이 땡겨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들어간 ETF가 6%가 넘어요. 연.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연 6%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가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배당만 노리는 거기 때문에 주가는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안에 만약에 주가가 제가 지금 사가지고 있는 게 800원 정도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9,800원이 되는데 얘가 지금 9,800원짜리가 예를 들면 쭉 빠져서 뭐 8,000원, 7,000원이 됐어요. 7,000원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왜? 7,000원이 됐는데 이때 돈을 들어가면 더 많이 사겠죠. 어차피 배당은 정해져 있어요. 물론 그 배당도 줄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주는 배당이 6%를 주는데 6%에서 만약에 한 5%까지 떨어지고 5%에서 혹시 4%까지 떨어지면 다른 ETF 6% 이상 주는 ETF로 혹은 교환을 하면 되는 겁니다. 팔고 다시 사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ETF는 아마도 계속 6%를 유지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진짜 저는 유레카라고 외쳤습니다. 유레카라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배우자,
자, 연금저축만 1,800만 원씩 넣었을 때 1,800만 원씩 매년 넣어서 16년 차예요. 16년 차가 됐습니다. 그러면 원금이 약 2억 8,800, 한 3억이 조금 안 되죠. 그런데 최종 금액은 4억 2,500. 4억 2,500이 되고 여기서 나오는 배당만 약 167만 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400만 원과 160만 원의 연금저축. 연금저축만 하면 160만 원 정도 되고 ISA랑 연금저축만 하면 400만 원인데 이게 중요한 거는 다 연금이란 얘기예요. 국민연금 매달 나오죠? 배우자 거 매달 나오죠? 연금보험 이거 매달 나오게 할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매년 나오는 거를 갖다가 매달로, 그럼 매달도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이것도 배당으로만 받는 거예요. 배당으로 해서 이렇게 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제 거는 먼저 완성을 했어요. 지금 보면 여기에 2천만 원짜리가 하나 있고 여기에 지금 1,800만 원짜리가 하나 있죠. 그죠? 지금 요게 매년 6%, 매달 지금 53원? 예, 매달 53원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53원이면 53 곱하기 12를 하면 얼마예요? 636원. 근데 만 원이 안 되거든요. 만 원이 안 되니까 6%가 훨씬 더 넘죠. 이대로만 그냥 계속 간다고 그러면 이것만 그냥 계속 사서 모으는 거예요. 1억 원어치, 2억 원어치, 3억 원어치 계속 사서 모아서 이 ETF만 모아도 저는 충분히 달성을 할 거라고 봅니다. 연 6%면 이 정도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계획을 딱 듣고 내가 이거 시뮬레이션을 엑셀로 한번 돌려봤어요. 진짜 이게 될까? 그러면서 엑셀로 돌려본 다음에 이렇게 쉽게 뭐 할 수 있었으면 진작에 할걸. 근데 이거는 기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쵸? 기간을 필요한 거기 때문에 복리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리고 복리로 수익을 내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내가 좀 여유가 있을 때 이러한 연금을 준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성공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생활도 해야 되고 또 애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포커나인의 15억 연금 프로젝트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16년 뒤에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저는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할 거고 방송도 열심히 할 거고요. 매매도 열심히 할 거고 가능하면 수익 낼 수 있도록 최대한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요거 관련돼서 뭐 알려드릴 사항이나 그 다음에 바뀐 상황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시뮬레이션 돌려보세요. 시뮬레이션 연 6%라는 그 연 5%, 그러니까 1년에 5%의 복리가 엄청나게 무섭다는 거를 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연 5%의 복리로 해서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뭔가를 모은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 궁금한 거는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답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열심히 해서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